이번에는요, 수학 교육학의 개념 및 구조 탐색을 한번 해보자 라고 돼 있죠. 사실 수학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연구가 되었고, 또 수학 교육학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다라는 흐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결론적으로 24페이지의 맨 아래 보면은 사실 히긴스의 맵스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교육학 안에는 이렇게 수학이라는 what과 when, how라는 심리학. 왜 how가 심리학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방법론이었잖아요. what이란 수학을 how, 어떻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where, who, 사회학인데 특별히 교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색이라든지 문화는 영향을 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회학은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why, 철학. 수학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 또는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어떤 철학으로 수학을 가르치느냐,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라고 돼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학 교육은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하더라. 이 정도만 아시고요. 넘어갈게요. 26페이지에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수학 교육학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다. 수학,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수학사, 뭐 교육, 교사 교육, 실습, 교육사, 교수법, 일반 교육학 되게 많다. 그림만 눈으로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28페이지 갑시다. 결국 수학 교육학의 기저, 수학 교육학을 이루는 영역은 무엇을, 어떻게, 두 가지. 거기에 플러스 하나 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분야는 무엇을과 어떻게이다. 무엇을이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수학을, 어떻게라는 영역에 입각해서는 심리학을 우리가 짝을 지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학을 왜 배워야 해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학과 심리학 및 여러 분야가 서로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참고만 하시고요. 결국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거를 좀 잘 뜯어보니까 아래쪽으로 뭔가 말이 쭉 많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학, 순수수학, 응용수학, 통계학이라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라는 차원에서는 교육적 이해죠. 교육과정, 교재론, 교수학습, 평가, 문제해결, 공학이라는 어떻게 그리고 하나가 더 수학사나 기초, 철학 이런 사상사라는 거는 설명적 차원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적 이해로 수학 교육학을 구조화시키면 좀 더 수학 교육학의 전체 맵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있어요. 다이어그램의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수학, 순수수학, 응용수학, 통계학 이쪽 부분은 사실 내용적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하단에 있는 기초, 수학 기초론부터 시작해서 이때 수학 기초론이라는 단어는 수리 철학이라는 단어를 좀 시기적으로 잘라놓은 거라 사실 수리 철학, 수학 기초론 같이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수리 철학이나 수학사는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수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배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교육과정부터 평가까지는 교육적 명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좀 더 잘 접근해 놓은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수학 교육학이 완성된 거로
보면 어떨까 하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 수학 기초로는, 나 수학 사는, 다 수학 교육 과정론, 라 수학 교재론, 마 수학 교수 학습론, 바 수학 교육 평가, 사 수학 문제 해결, 아 수학 교육 공학에서 각각의 그 특징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읽어서 큰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이 신론을 다 읽은 다음에 지금 뭐는 알았죠? 아, 영역이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이 했던 영역들이 다시 명칭화되어서 되어 있네 라고 봤잖아요. 그 하위에 있는 설명들을 지금 읽기보다 이후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 그랬구나 하고 읽을게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읽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수학 교육에 이런 영역이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한 가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좋아요. 우리 라 수학 교재론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수학 교재론은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밑에 교과서, 그리고 이거를 교직 수학, 학교에서는 교재 연구론이라고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죠. 맞아요. 신론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수학 교육과정론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는 조직이라면 교재론은 교수학습을 염두에 두고 선정된 내용을 교육적으로 좀 더 정교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를 쭉 나열해 볼게요. 영역을. 그럼 수와 연산, 문자, 와식, 함수, 미적분, 기하, 확통.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대학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원래 지금은 교과서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 수학 왜?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 이런 많은 수학들은 다 전문가들이 연구했던 분야로 출발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딱 들리면 그때 대학에서 일부의 내용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학교 교과서로 옮겨지는 작업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옮겨지는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결과물들을 누가? 교사가 누구에게? 학생에게 티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은 러닝을 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교사가 학생에게 티칭을 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그 영역에 대한 전문 분야를 교직 수학 또는 교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가르친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수를 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 안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지? 어려워하진 않을까? 오류는 없을까?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지? 등등의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단 지금 수학 교재론이란 하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 안에는 원래 대학 수학이 있었는데 이거를 학문으로서의 수학이라고 했는데 교과서인 학교로서의 수학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 교과서로서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을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한다. 하는 설명이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전담하는 수학자의 복잡한 사고 과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학생의 학습 활동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인 변화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 교수학적 변환론은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용어만 참고하세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배우죠? 네, 부루소라는 학자 오늘 또 한번 듣는데요. 부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이라는 곳에 가면 교사의 자세 중에 교사는 교수학적 변환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즉, 가르칠 교과서적인 내용의 근거가 되는 학문 수학을 알고 이 학문 수학이 교과서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학문의 수학과 교과로서의 학교 수학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춰서 번역하거나 재구성된 것 등등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사는 이러한 차이뿐 아니라 학문 수학과 교과로서의 학교 수학 모두 다 잘 참고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교재론이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재론은 신론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랑 한번 읽어봤는데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글이구나. 이후에 우리가 신론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읽으면 그래서 교육과정론 이런 거고 교수학습론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아시게 된다는 뜻이겠죠.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은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누구나 다 수학교사가 되면 1번 수학은 어떤 학문이고 수학을 왜 가르치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2장의 수학교육의 필요성의 목적, 그것이 바로 수학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2장에서는 왜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통하여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뤄지는 수학은 정신도야를 추구하는 주지 과목, 실용성 추구하기 위한 도구 과목,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수학교육의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신도야성과 실용성,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수학교육의 목적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수학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수학적 안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마 물어볼걸요? 뭐 공부하세요? 수학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입니다. 네? 그 어려운 수학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항상 그거 왜 가르쳐요? 선생님, 수학을 왜 배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답할 수 있는 4가지 차원이 명료하게 이름이 붙여 있죠. 정신도야,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신미성. 저는 이 4가지를 실용성을 1번으로 둬서 실정, 신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